메뉴는 돈가스와 스파게티. 아이들도 세빈 씨도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우와,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네. 이거는 잠깐만 써보면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막내 준범이. 세빈 씨도 스파게티는 입에 맞는 모양이에요. 맛있나요? 그런데 둘째 예원이는 뭔가 표정이 좀 좋지 않네요. 그냥 찌개 같은 거 끓여가지고 밥이랑 먹고 싶은데 엄마는 요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예원이는 집밥이 먹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세빈 씨는 청소나 빨래는 잘하지만 음식을 하는 건 영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는 일이 많답니다. 정말 천천히 먹어, 천천히 채. 남편 성우 씨와는 달리 세빈 씨는 아이들 먹는 데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뭔 밥을 이렇게 빨리 먹냐? 어? 누가? 뭔 밥을 이렇게 빨리 먹어? 짱이 적어서. 양이 적어? 야, 돈가스 먹어. 자기 쪄? 나 먹으라고? 먹을 거야? 음식이 모자라다는 아들이 아니라 남편을 더 챙기네요. 예원이도 양이 부족해 보이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정작 엄마 세빈 씨는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천천히 꼬고 씹어 먹어, 채. 어? 아이들과 세빈 씨 사이에 알 수 없는 거리가 느껴집니다. 29살 때도 제가 아직 해보려고 뭐 애 낳고 뭐 기저귀 깔고 여태까지 애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어떻게 대화하고 뭐 무슨 말은 어떻게 언제 어떤 말은 걸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애들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사실 세빈 씨는 남편 성우 씨와 결혼을 하면서 3남매의 엄마가 됐는데요.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 커버린 아이들이 엄마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죠. 문화 차이도 틀리고 애들이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쪽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17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뭐 시집도 가고 그런다고 하길래 자기가 이제 스스로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자기 이제 먹은 그릇은 자기가 다 씻어야 되고 특히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와이프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잘못은 제가 다 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가족이 되어 함께 지낸 지 이제 3년. 그나마 남편 성우 씨가 함께 있을 땐 대화라도 오가더니 아빠가 집을 비운 날이면 집안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한 집 안에 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거죠.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은 이런 생활, 세빈 씨와 아이들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리던 세빈 씨도 어느새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지는 게 편해요?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색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같이 있으면 어색하니까. 며느리와 손주들의 불편한 관계가 누구보다 걱정인 사람,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죠. 시부모님 홍성에서 30년간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머리를 자르면 그 후의 일은 박 여사님이 맡아서 해오고 있답니다. 이용원 한쪽에 있는 사진, 막둥이 손주 준범이네요.
그냥 막 저녁에도 이렇게 눈이 서늘하고. 어쩔 때는 눈물도 울어요, 또 어쩔 때는. 같이 있다가 가버리니까 하루에 지금 날비락만 와. 감기가 서운하지. 자꾸 안 되는 게.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그 중학교 졸업만 갖고 데려가라 했더니 지도 엄마 부모가 그리운 사람이라고 이놈 새끼가. 소용없이 이제. 둘째 아들 성우 씨가 이혼을 하면서 손주들을 맡아 키우게 됐던 박 여사님. 막내 준범이가 돌이 되던 무렵부터 엄마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대신 채워주었죠. 집안엔 아직도 손주들이 지내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이제 반찬통, 수저통. 이 3개씩 갖고 가야 돼. 애들이 가서 맛있게 먹으니까 엄마도 고맙지. 갑자기 새 아이를 맡게 됐지만 손주들 커가는 모습에 힘든 것도 몰랐답니다. 세빈 씨가 며느리로 들어온 후에 아이들을 차례로 보내야 했던 것이 오히려 서운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한참 한 15일 동안은 좀 그래도 눈물로 새갔어. 정대를 다 떠나니까 키워놓으니까 하나하나 데려가니까 얼마나 서운해. 그래서 내가 많이 울었지. 요즘 박 여사님의 낙은 한 달에 2~3번씩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건 오이무침 거, 이건 열무김치 그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해요, 갖다 놨으면은? 지금 어린애 하나하고 둘째 기 집에 이거 다 갖다 놔야 이틀도 먹고 다 먹어. 그렇게 자는 거. 떨어져 있으니 손주들이 더 걱정입니다.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애들이 집에서 엄마가 조목조목 이렇게 밥을 해서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해서 먹으면 되는데 지가 비가 안 돼서 못 먹으면 애들은 먹일 거는 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들이 우선 반찬이 없어서 뭘 못 먹는다고 할머니 좀 해갖고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만 많이 저기 하는 것 같아. 가리는 것 많은 며느리가 못마땅하다가도 안쓰러운 마음에 든다는 박 여사님. 등뼈, 돼지. 이거는 며느리가 좋아해. 마음에 안 든다면서도 며느리 좋아하는 고기까지 챙겨놨는데요.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며느리는 알까요? 응, 어디야? 나 집 집에서 뭐해? 이거 하고 보고 있어 TV. TV 보고 있어? 반찬거리 잔뜩 챙겨두고 전화를 건 박 여사님. 나 지금 올라갈까?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빨리 와. 빨리 와. 보고 싶다는 손자의 말에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홍성에서 며느리 집이 있는 천안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 몇 주 만에 찾아온 할머니를 반기는데요. 내 사랑은 왜 이제 왔어? 내 사랑하는 할머니. 너는 왜 이렇게 빠졌냐? 아, 나살 빠졌어. 47kg다? 살이 너무 빠졌다. 첫째 예림이는 만나자마자 어리광부터 부립니다. 나 안 보고 싶었죠? 보고 싶은 거에 너희들이 안 아, 내려오는 내가 거. 할게. 무거워. 내가 보고 싶었던 할머니도 만나고 먹고 싶었던 음식들까지 잔뜩 먹을 수 있으니 신이 날 수밖에요. 아이고, 맛있는 것만 갖고 왔구만. 나 할머니 만난 게 제일 좋아. 아, 나 냉장고 빵빵 떴구만. 냉장고 텅텅 비운데 어쩐디야. 도대체 그동안 뭘 먹고 살았는지 냉장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창거리도 없이 음료수와 아이스크림만 들어있는데요. 아이고, 냉장고가 2대나 있으면 뭐하나요. 조금 해봐. 응, 엄청 큰 거 샀어. 아이고.
간식거리만 가득한 모습에 박 여사님 기가 찹니다. 차라리 열어보지 말걸 괜히 들여다보고 속만 상했습니다. 여이. 죽이 끓때 밥을 끓때 내가 눈을 안 보니까 보고 있으면 속 터지지. 밥 해놨니? 아니. 아이고, 이건 왜? 밥 누가 한 거야? 내가 밥 안 했어. 이게 생쌀도 아니고. 이번엔 밥이 문제인가 보네요. 아이, 밥 퍼내버려 못 쳤다. 아이고. 아이, 그럼 지지라. 언제 해놨는지 알 수도 없는 데다 밥물 하나 못 맞춘 밥을 보니 참 박 여사님 마음만 답답해지는데요. 내가 안 했어. 그동안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고 살았는지 이 손주들 해먹일 생각에 마음만 바빠집니다. 그때 걸려온 전화. 어이, 잘 오셨어요? 벌써 와서 지금 양념 넣고 반찬 만든다. 아, 응. 그 냉장고를 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웃기네. 조심해서. 바로 갈게요. 그 조심해서 와. 네, 할 게 많이 없는데 제가 가서 갈게요. 그리요. 좀 쉬세요. 예. 네. 개똥은 네가 와서 뭘 해, 이놈아. 좀 쉬려야 지가 와서 한다고. 말이라도. 시어머니가 한창 음식을 만드는 사이 세빈 씨는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쁜데요.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는 세빈 씨. 남편 성우 씨도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 만났대요. 가게는 바뀌었지만 같은 직종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을 해내는 고참 직원이래요. 하루에 9시부터 9시까지요. 나중에 식사하고 그 애들이랑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쉬는 날을 제외하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언어풍도 잘하고 성실하고 맡은 바 업무도 잘하고 직원들하고 융화도 잘 되는 편입니다. 늦은 퇴근 탓에 밤이 늦어서야 돌아온 세빈 씨.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녁상 차려놓고 가족들이 모두 세빈 씨 오기만 기다렸네요. 뭔가 어색하는 거. 응? 뭔가 어색하는 거. 뭔가 어색하다고? 세빈 씨네 집에서 이렇게 대가족이 모인 건 처음이랍니다. 앉아보. 이쪽으로 땡겨서 앉아야지 이거. 늦은 저녁을 함께하기 위해 세빈 씨까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근데 어머 이거 뭐예요? 개아지 고기. 분명 고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세빈 씨 표정이 별로네요. 등뼈 김치찜에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닭발까지. 오랜만에 맛보는 할머니 음식을 아이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하지만 세빈 씨는 반찬은 먹지 않고 밥만 먹네요. 오늘도 시어머니 음식 입에 맞지 않나 봐요. 그 모습을 발견한 남편 성호 씨, 아내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밥을 한 것도 못 먹나. 세빈 씨 괜히 눈치가 보이는데요. 이거 먹어봐. 이거 뼈리가 살리가고 좋은 거예요. 걔들 먹는 거 봐라. 아까 2접시 먹고 또. 먹을 줄 알아야 뭐. 먹어봐. 닭발 먹잖아. 왜 안 먹는 데야 이거? 아, 그리고 치킨은 잘 먹으면서 닭발 하나 먹어? 아 그거는 닭갈이나 군다고 먹으면 되지. 그렇지. 이건 그 없어요? 그 나라에? 아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막 그냥 버려요. 기껏 힘들게 가지고 와서 만들었는데 맛도 보지 않는 며느리.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 박 여사님 정말 좀 섭섭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싫은 소리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꾹 참고 또 넘깁니다. 다음 날 아침
모처럼 며느리 내서 하룻밤을 보낸 박 여사님, 손주들부터 챙기는데요. 아들, 준범아, 얼른 벌떡. 그 사이 세빈 씨는 출근 전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퇴근이 늦다 보니 집안일은 아침 시간에 주로 한대요. 박 여사님은 오랜만에 손자하고 있는 게 좋으신가 봐요. 주범아 밥 얼마나 줘? 조금만 되나? 그 정도면? 엄마는요? 같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손자를 바라보는 박 여사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엄마 세빈 씨랑 있을 땐 혼자서 뭐든 잘하던 준범이도 할머니 앞에서는 다시 아기가 됐나 봐요. 할머니가 집어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받아 먹는데요. 돌쟁이 때부터 업어 키운 손자와 할머니 사이. 그래서 더 정이 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와 아들 준범이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자니 세빈 씨의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그 시어머니가 애들이랑 너무 사랑스럽게 같이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한 모습만 보여요. 그럴 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 나한테는 별로 용돈 같던거나 엄마 나 이거 필요하다고 아니면 이거 갖고 싶다고 이거 사주세요 그런 말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좀 그건 서운하죠. 다가가고 싶은 세빈 씨의 마음을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네. 점심 드셨어요? 아니 엄마는 별로 맛있는 거 없어서. 안 먹어야도 많이? 괜찮아요. 오늘도 간단한 인사 외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관계가 힘들 것 같은데요.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좀 어차피 얘기해봤자 넘길 것 같아요. 그냥 무시를 하든 아니면은 네가 좀 하면 안 되냐는 등 그냥 그런 식으로만 얘기만 듣고 괜히 저만 기분 상한 채로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니 서로 오해만 쌓여가는데요. 세빈 씨와 아이들이 가까워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한 세빈 씨.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위해서인데요.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 어때요? 살만해요. 가끔씩 그냥 다 끝내버리고 그냥 엄마 옆에 돌아가고 싶고 힘들 때는 그런 거 있어요. 결혼 생활부터 아이들 문제까지 그간 속상했던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어떤 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는 책임질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기꺼이 해요, 그냥. 자기는 어찌됐든 이 남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예요. 법적인 엄마라고. 야, 누구야? 나는 네 엄마이기는 하지만 진짜 엄마는 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지내봐. 불편한 거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면 잘 지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요. 아주 쿨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늘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며 기다려왔던 세빈 씨. 먼저 손을 내밀어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요. 외면하고 피하고 싶던 이야기를 상담사를 통해 듣고 나니 더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서운했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쏟아내는데요. 그래서
애들도 나를 그냥 무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 말 듣지도 않고 뭐하고 그냥 내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냥 나도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나 여태까지 애 안 낳았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동안 힘들었을 며느리를 보니 박 여사님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애들 그 크던 애들 엄마라고 와서 들어와서 사는데 얼마나 또 기특해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애들이 집보다 큰 애들 있는데 나가지 어쩔 때는 불쌍도 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세빈 씨와 시간을 보내기로 한 박 여사님. 야, 이거 참외도 여기 있네. 빨간 것만. 이 위에 이런 거 이거 좀 약간 푸릿빛 나는 거 있지. 이런 거 따면 안 되고. 네. 그런데 왜 하필 고추밭이에요? 설마 며느리 일 시키려고 데려오신 거예요? 고추 타는 거 시키려고 하고 왜 데리고 왔어요? 고춧가루를 왜 데리고 왔느냐고? 네.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참 네가 한번 해보라 이 말이요. 며느리가 오해하겠네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싶었던 박 여사님. 선택한 곳이 바로 고추밭이랍니다. 세빈 씨도 시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쓰여서 따라 나선 건데요. 땀 흘리며 일하고 난 뒤 마주 앉은 두 사람. 속내를 털어놓는데요. 제가 뭐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좀 서운하고 마음 좀. 서운한 거 풀어. 이제 않지? 네. 이거 엄마가 혼나고 그럴 때는 이뻐서 혼내는 거지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야. 지금은 이제 뭐 하는 것도 이쁘고 예전에는 진짜 밥맛 없었어. 찐맛이요.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말하고 나니 한결 홀가분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날 오후 아 얘가 오이김치 달지 먹는디야. 야 썰어봐 니가. 잘 먹지도 만들지도 못하다 보니 음식을 피하게만 했던 세빈 씨. 시어머니께 제대로 전수를 받아볼 참입니다. 간 봐봐 간. 이거 간이 뭔지 모르지? 네. 그냥 먹어주면 알죠. 맞나? 박 여사님의 진두지휘 아래 직접 만들어본 오이 소박이. 맛이 어때요? 저 손맛에서 아 이거 똥 쌀고 앉았네. 박 여사님 입에도 딱 맞나 보네요. 여기 담아요. 엄마랑 어제부터 같이 시간 보내고 뭐 같이 뭐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뭐야? 김장할 때 내려올 거야? 그래서 올해 내려오려고 하고요. 올해 김장할 때 내려와서 같이 하고 배우려고요. 그래요. 좀 서툴면 어때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죠. 오이 소박이의 깍두기까지 먹음직스럽게 완성이 됐습니다. 내 손맛이 나지? 맛있지?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세빈 씨는 좀 더 용기를 내볼 생각입니다. 며칠 후 큰딸 예림이와 세빈 씨가 모처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알바로 옮길까 고민 중이에요. 먼저 고민을 털어놓는 큰딸 예림이. 그동안 대면 어색했던 모녀 사이였지만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기로 했답니다. 특히 오늘 모녀의 외출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캐릭터 있는 걸로 살 준비가 좋을 것 같아요. 돼지 아니면 이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엄마 어떤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막내 준범의 생일을 맞아 가족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범이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을 하려는 세빈 씨. 처음으로 엄마표 미역국을 끓여주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박 여사님의 도움을 받지만 다음번엔 혼자서도 가능하겠죠? 고기 핏물을 빼야지.
결혼 후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첫 생일상. 어떤 반응을 보일까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 먹어봐, 이거 해봐. 박 여사님은 노력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그저 고맙고 예쁩니다. 그렇지. 할 줄 몰라도 저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니까 기특하지 뭐. 드디어 엄마표 생일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늘 생일 때면 가족 외식을 했었는데요. 세빈 씨의 노력 덕에 처음으로 생일상이 차려지게 됐답니다. 주모만. 네. 네, 엄마는 이번에 생일에 미역국 조금 처음 끓여주고 뭐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줄 테니까 엄마랑 사이좋게 행복하게 좋은 엄마 아들처럼 네. 그렇게 살자. 사랑해. 네.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하지. 응? 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세빈 씨의 마음을 알아설까요? 맛있게 음식을 먹는 가족들인데요. 아이고 맛있게 먹네. 엄마 맛있어요. 뭐가 맛있는데? 미역국. 행복해하는 모습에 세빈 씨도 뿌듯해집니다. 나 우리 마누라 하나 먹어. 근데 걔네이 먹어봐. 먹어보고 막 또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 고마워요 하고. 사랑을 가득 담은 쌈을 전하는 남편 성우 씨.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아내가 고맙기만 합니다. 이렇게 살이 이렇게 얼마나 밥덩어리가 안 돼. 얼마나 이뻐. 지금처럼 잘하고 이제 또 일단은 지금 식구들끼리 좀 밥상머리 앉아서 콩나물국 대가리 하나라도 갖다 놓고 밥 먹는 거 그거나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얘기 좀 하고 데이트도 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엄마도 엄마도 바라는 거야. 물어보면 알아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면 어제 밥 먹었냐? 차에 운전을 들한테 내려와서 뭐 없으면은 좀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갖고도 올라올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성우 씨 없이 못 간다고 하지 말고 그냥 성우 씨만 그냥 버리고 엄마 버리고 와. 집에 버리고 가요. 알았어. 그래. 아이고 우리 이거 애썼어. 엄마가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애들한테 밥 차려주고 뭐 해주는 적이 없는 건 없는데 그거는 애들한테도 조금 내가 못 해주는 거는 좀 미안하고 모르는 거는 자주 엄마 집에 내려가서 엄마랑 같이 엄마한테 배우고 만들어서 애들이랑 같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족 됐으면 좋겠어요.